폈습니다. 네. 머리가 또 날아가고 있고. 네, 알았어요. 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0일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네요. 10월 30일 사랑방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너무너무 많은 일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 오늘은 정말 다이나믹 이야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준길 변호사님 하루 종일 텔레비전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전 방송을 안 봐갖고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거의 하루 종일 방송 TV 방송에 나오고 있었고요. 네, 그래요. 네, 이 실물보다 훨씬 못 나오더라고요. 거기 좀 위치가 별로 아니었나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정 변호사님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네, 오늘 정 변호사님 여러분 보셨죠? 중앙법원에서 계속해서 나왔지만 실물보다 훨씬 못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셔야 하고요. 네. 오늘 11시에 정준길 변호사님은요, 바로 거기 최서원 원장님의 재판에 변호인으로 들어갔었고요. 오늘 여러분 최서원 원장님 멋있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네. 네, 정 변호사님 미남 맞아요. 제가 못생겼다고 할까봐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정 변호사님 되게 큰일 하셨어요. 어떤 일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뭐 큰 일은 아니고요. 솔직하게 말해요. 큰일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변호사고 기존에 이제 최서원 원장의 변호사가 3명이 있는데 제가 추가로 투입되면서 과거의 최서원 원장의 어떤 재판정과 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다른 분위기의 핵심은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무죄를 다투는 어떤 그런 분위기. 그리고 최서원 원장 스스로가 그런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만든 재판정을 만들었다. 뭐 그런 점에서 뭐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되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부터 최서원 원장의 이 사건에 원래 관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맨 처음에는 탄핵은 무효다라는 책을 쓴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쓴 내용 중에 혹시 너무 지나치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1차 점검하기 위해서 최서원 원장과의 어떤 접견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최서원 원장이 뭔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사람들, 그렇죠? 바람이 너무 광풍이 불어서 어쩔 수 없었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몇몇 사람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강단 있게 해줄 변호사를 찾던 과정에서 이제 탄핵은 무효다라는 책과 관련해서 이제 미팅을 한 게 계기가 돼서 이제 그 일을 제가 맡은 거죠. 그래서 안민석 의원, 그 다음에 손 대표, 그죠? 손석희 잘 아시죠? 등을 이제 고소하는 일을 맡게 됐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최근에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육성으로 구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 등등.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이 최서원 원장이 이제 저를 되게 좀 이렇게 좋게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또 맡아달라. 이제 또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결정적인 사실은 이유는 우리 유채고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5번을 접견을 할 수 있거든요. 한 달에 5번. 가족들을 포함해서 최서원 원장을. 근데 유채구가 최서원 원장을 이제 9월 1일 날 맨 처음 만났죠. 근데 사실 그것도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안 만난다, 왜 만나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어렵게 9월 1일 날 한 번을 딱 만났는데 10분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 원장님이 유채구가 쏙 마음에 든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5번 중에 4번은 딸인 최유라가 접견을 매주 수요일 날 오고, 유채구가
매월 첫 번째 날, 첫 번째 1일 날, 접견을 와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접견을 하면서 원래 또 유라 씨가 그동안 마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 사람들을 잘 안 믿고 또 이렇게 변호사도 잘 안 믿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랑 유채고를 이제 같이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최 원장이 이제 우리를 보니까 조금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유라 씨와 만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꺼려 했는데 이게 만남의 기회를 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채고를 유라 씨를 만나게 됐는데 또 유라 씨가 우리 유채고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라가 이 방송 보다가 나 좋아하는 거 아닌데 하면 어떡해요? 아,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데 좋아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유라 씨가 지금까지 누구한테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제 정말 속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경험들이 이제 거의 없었던 거지. 특히 최근에 한 3, 4년 동안. 근데 저라도 아무도 못 믿을 것 아니,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랬는데 이제 유채고와 이제 유라 씨 간에 이 신뢰 관계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또 최 원장님과의 신뢰 관계도 이제 더욱 이제 굳건해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 항소심 파기환송 사건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관여할 건가가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됐어요. 기존에 세 분이 뭐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세 분 잘 하고 계시는데 뭐 특별히 제가 들어가서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나 뭐 활동은 뭐 제가 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을 하나 더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거라고 하면 그냥 뭐 굳이 제가 거기에 법정에 안 나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최상원 원장이 뭘 하고 싶네요. 그럼 이 재판에서. 그래서 이제 유채고랑 얘기했던 걸 바로 막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우리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쓰다가 생길 목표였죠. 그 탄핵은 무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특히 돈을 한 푼도 안 받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죄를 씌우는 거는 좀 지나치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최서원 원장도 거의 돈 받은 게 없는 거 알고 계세요? 박근혜 대통령님만 안 받은 게 아니고요. 최서원 원장도 거의 돈 받은 게 없어요. 인마이 포켓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응? 이런 사건인데 그래서 저랑 이제 유채고랑 미리 좀 상의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파기환송심 사건에서 할 일이 있다면 뭘까? 변호사로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에서 지금 제일 기존의 변호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말 세 마리 얘기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을 해서 이런저런 좀 그것이 대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뇌물죄는 인정되는데 뇌물수수 금액을 말값으로 할 거냐 말 사용대금으로 할 거냐의 문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자면 지금 말값이 34억 원인데요. 근데 말을 사용하는 대금이라고 하면은 뭐 한 3분의 1 내지 반 정도다. 그러면 뭐 한 12억에서 17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34억에서 12억, 뭐 17억 이렇게 준다고 해서 그게 지금 무슨 특별한 법률적 의미가 있겠냐, 법적 의미가 있겠냐, 사실. 실질적으로는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채고랑 이제 상의를 해서, 우리는 박 대통령과 그리고 우리 최 원장 간의 공모를 다퉈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기사 내용이나 관련 자료를 봐도 두 분 다 공모 사실을 부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모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공모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 것처럼 전제되어서 이 사건 재판이 1심부터 항소심 대법원까지 진행됐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물론 전혀 다투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 가장 전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다툼의 사유가 되어져야 하는 이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왜 이 공모가 중요하냐면요. 뇌물죄의 경우에는 뭡니까? 공무원이야 처벌받는 거거든요.
최서원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최서원을 뇌물죄로 처벌하려면 공무원인 박근혜 대통령이랑 공모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고,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면 최서원 씨를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님도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업, 대기업 총수들이 돈을 줬는데 뭐 명시적 청탁이 있었냐, 묵시적 청탁이 있었냐,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두 분 사이의 공모 여부예요. 근데 두 분 다 우리는 공모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사 기록이나 관련된 자료나 판결문을 이렇게 봐도 공모 관계를 뭔가 인정할 만한 또는 추단할 만한, 미루어 짐작할 만한 그런 별다른 증거가 안 보여요. 그런데 또 치열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변호인이 다툰 것 같지도 않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제대로 재판부가 왜 공모가 인정되는지를 막 열심히 적은 그런 어떤 흔적도 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퉈야 된다. 난 그리고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안 다퉈졌냐? 그 이유는 최 원장님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싶은 거 못 다투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러시대요. 제일 큰 이유는 뭐 딸 유라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중간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걸석재판으로 진행되면서 한 번도 뭐냐면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자기 설명이나 변명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법원에서 다투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한번 제대로 다투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랬더니 이제 곰곰이 얘기를 듣더니 최서원 원장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조건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그 중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반드시 증인을 신청해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누구냐요?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 두 번째, 정유라. 둘 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을 안 한다고 하면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가 없다. 본인들의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신빙성을 재판부에 전할 방법이 없다. 뭐 그렇다면 나는 굳이 안 가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며칠 이제 고민을 하시더니 한번 그러면은 좀 다퉈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유라 씨를 증인 신청하는 것을 동의를 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죠? 근데 그 부분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여러 번 했죠.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안 하겠다 계속 반복을 야, 저거 했었고.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다른 변호사들이 가가지고 그거 해서 뭐해? 그거 해서 그거 뭐해?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리가 난다. 핵폭풍 분다. 유라 위험하다. 유라 감옥 갈 수 있다. 별소리를 다 한 거예요. 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요. 단장님 근데 오늘 그거 하시고 나서 전화 많이 받죠? 협박 전화. 어디요? 사람들이. 갑자기 전혀 모르는 분들이 전화해서 왜 증인 신청했냐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 중에 몇 분이 그런 전화 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오늘 재판 들어가기 전까지 되게 마음을 졸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긴장도 했었고, 마음도 졸였었고, 또 이게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쫙 이어져야 되는데,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하게 될 경우에는 일을 하다가도 되게 지치기도 하는데, 어제 또 한 번 뒤집어졌죠. 그거는 제가 여러 차례 이제 한 두 번 번복이 있다가 제가 지난주에 가서 이제 이거는 한다. 그 기존의 변호사들이랑 자꾸 이렇게 얘기 갖고 말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당일날 낼 테니까 그냥 쉬하고 있다가 냅시다. 이제 이렇게 서로 정리를 했는데 월요일날 모 변호사님이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번복을 한 거예요, 다시. 그래갖고는 뭘 써가지고 왔어요. 박 대통령을 증인 신청 안 한다. 우리 최서원 원장은. 그래서 그걸 저한테 보냈죠. 그래서 어제 제가 다시 갔어요. 팩스로 받은 그 밑에다가 위에 안 한다라는 얘기를 취소하고 한다. 이렇게 다시 받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재판 들어가기 전에 그분한테 줬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 당사자의 의사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견이 있더라도 법정에서 그런 걸 현출하면 안 되지 않겠냐. 두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그 팩스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는 28일 날 월요일 날 받았는데 29일 날 점심 때 다 돼갖고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9일 날 오후에 받아갖고 저도 갖고 있다가 당일 날 오늘 재판 아침에 9시에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 의사가 역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법정에서 괜히 서로 이견이 있더라도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하시겠다고 해서 받아왔습니다. 그 자료 드릴게요. 그랬더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제 말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좀 지나치신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래도 명색이 검사 출신 변호사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근거 없이 얘기를 하겠냐. 정준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느냐. 적어도 확인하자. 여기까지는 얘기가 괜찮으시지만 네 말을 못 믿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는 그건 저에 대한 결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를 끊으셨는데 또 나중에 법정에 가서 그걸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보시더니 적잖이 당황을 하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이제 설득을 하려는 시도를 했죠. 근데 제가 옆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이제 그러지 못하게 만들었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또 여기서 유여의 최고. 원래 이렇게 그 아래쪽에 앉아 있다가 그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서 이 안쪽으로 변호사 옆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옆에 바짝 앉았죠. 그래서 이제 무슨 짓 못하게 이제 딱 막았는데 유채고가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방청석 반대편으로 가고 거기에 딱 자리를 잡더니 이제 길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빙긋 웃으면서 길을 쫙 보냈죠. 앞에 서 계시는 걸 보고 그래서 제가 또 알려줬죠. 유채고 저기 서 계시다. 그랬더니 서로 눈빛을 싹 교환을 하더니 이분이 담대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 계속 할 거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게임 아웃 된 거예요. 결과는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그 중간의 과정이 정말 피말리는 싸움. 네, 저희 정말 피말리는 도저히 싸움했어요. 저나 유채고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증인 신청 자체조차 막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요. 근데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지나간 일이지만 탄핵 때 좀 그랬으면.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네, 살았어요. 탄핵 때 그렇게 싸웠으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마음이 아파요. 오늘도 그 박근혜 대통령과 정유라 증인 신청을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기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그 의미는 당연히 있습니다. 공모라고 하는데 공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공모야, 얘는 아무 말 안 하네. 공모지. 거의 그렇게 재판이 됐는데요. 공모야가 아니라 공모 아니라고 우리가 공모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이 재판이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일반 재판도 억울할 판국에 탄핵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러죠. 이러면 뒤집을 수 있나요? 그럼요. 단장님 여기서 만약에 경제 공동체, 공모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밝혀지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재심 사유죠. 아니 지금 뭐 현재 뭐 탄핵은 이미 현재로서도 충분히 재심 사유가 있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뇌물까지도 대부분이 뒤집혀져 버리면 정말 이거는 사기 탄핵, 그다음에 사기 수사, 사기 재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유라의 증언은 지금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유라 씨가 용기를 내주는 과정은 여러분 굉장히 힘들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 사실 이 탄핵 이 뇌물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증인 신청하는 것과 관계돼서 우려 사항들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아니 재판부가 허락하겠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고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설득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재판부가 받아들이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
만에 하나 우리가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냐면 이 재판이 잘못된 또 다른 이유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연히 한 번 정도는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기회를 박탈했다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역사의 증언대에서는 이 항소심 재판부를 이 재판정에 세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안 나오실 수 있는데, 뭐 토로하냐 이거예요. 그럼 제가 또 물어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안 나오는 거 확실해요? 첫 번째. 불확실하죠? 예전에도 신청했는데 안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왜 안 나오셨겠어요? 그 탄핵의 광풍이 불고 문재인의 광풍이 부는데 나오시면 뭐합니까? 이미 정말 형식적으로는 불법이 없어 보여도 일주일에 5일 중에 나흘을 재판을 강행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그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당하는 그 재판 과정에도 협조를 하셨던데 6개월 지나고 나니까 6개월 안에 재판 못했다고 불구속을 풀어줘야 되는데 연장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과거 탄핵 때 이렇게 재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제가 아쉬움이 생겼다고. 그런데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요, 결국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런 거죠. 이야기하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외치고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번 재판부는 이래 어쩌고 그래서 포기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무조건 할 소리는, 여러분, 법으로 탄핵을 시켰으면 법으로 일단은 싸워야 합니다. 일단은 법으로 싸워야 해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애원하고 부탁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도 법적으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정준길 변호사님은 정말로 법적으로 분석을 정확하게 한 뒤 오늘 검사가 이거 안 된다라고 했지만 정준길 변호사님이 팩트로 공격해서 검사가 찌링 소리도 못하고 끝났고요.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그리고 정유라 씨가 정말 용기를 내준 거, 저는 정말 유라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라 씨 생일이었어요. 오늘 유라 씨 생일인데요. 유라 씨가 굉장히 담대해요. 그리고 유라 씨가 뭐라 그럴까, 말을 탄 사람이라는 생각이 전 드는데 상황 판단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가요. 말을 타다 보면 말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을 통제하다 보면은 정말 저는 말과 교감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유라의 교감 능력도 엄청나지만 이해 능력도 엄청나요. 근데 유라가 한 몫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있어요. 최서원 원장님이 지금 깨어난 것 같아요. 조금 자포자기하고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좀 뭐라 그럴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뭐 싸워봐야 뭐 20년이나 15년이나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싸운다고 되겠어 하시던 생각을 이제는 그래도 싸워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싸워볼 바꾸신 만하다. 거죠. 내가 밟혔더니 자꾸 와서 밟는구나. 그리고 왜 내 입을 막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눈빛도 반짝반짝 하시지만 더더욱이 이제 화이팅이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사실은 뭐 여러 가지들 중에 또 최서원 원장님이 모두 진술을 스스로 하신다고 하시면서 3페이지짜리 글을 직접 적어 오셨어요. 그 글이 뉴스에 계속 나오고 네네. 있는데 결국 그 글들이 인용이 되면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우리는 경제 공동체 아니라고, 공모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렇죠. 나는 일을 도와줄 뿐이다 얘기하셨고요. 정말로 본인의 그 말을 직접 하셨다는 거. 근데요, 저는 정말 이게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러시길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얘기하면요. 뭐 예전에 최서원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님 연설문 봐줬다고 나라가 난리가 났잖아요. 최서원 원장인데 최순실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동네 아줌마 같은 사람이 이런 걸 고치다니라고 막 우리들이 붕괴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당시에 붕괴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요, 유채고랑 저랑 최근에 최서원 원장이 쓰신 글들을 보면서
공감한 바가 하나 있어요. 글 뭐냐면 잘 쓴다. 글 잘 쓴다. 글이요. 그리고 임팩트가 있어요. 대통령님 글 봐줄만 하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이렇게 캐치하지 못하는 여성성 특유의, 그러면서 최서원 원장이 가지고 있는 이게 말에 이렇게 교묘한 힘이, 교묘한 말에 아주 독특한 힘이 있어요. 그 단어의 어떤 나열을 가지고 사람한테 임팩트를 확 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유라 씨가 잘해요. 아, 그렇죠. 유라 씨. 예, 그걸 유라 씨도 잘하죠. 잘해. 유라 씨 말을 딱 듣잖아요. 그럼 한마디 한마디 그 말이 그렇게 정말 촌철살인 같은 표현을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저는 잠깐만 그 얘기 조금만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래서 저는요, 혹시라도 누가 최서원 원장이 박 대통령님의 연설문 중에 일부 연설문을 봐줬다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감히 봐줬냐고 혹시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이제는 나와보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파 중에 누구라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랑 한번 붙어보자고. 내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분한테 최서원 원장이 직접 쓴 걸 주면서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야, 이 정도면은 대단히 잘 쓰는 거 아니냐라고. 네, 저는 그래서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정말로 당연히 계속 나서야 할, 말씀하실 때를 보시겠지만 이제는 그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힘을 실어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형집행 정지입니다. 때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왜 지금 이 때라고 생각하시는지? 수술하셨죠? 첫 번째 수술하셨고, 그쵸? 그 안에 들어가서 담속으로 들어가시기보단 여기 있는 것이 사람들과 접촉을 하거나 면회를 하거나 그래도 만나기가 조금 더 편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정보력도 있는 분들의 정보를 조금 더 편히 받으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그러시고. 편지를 받는다거나 할 때도요. 아마 유채고가 이렇게 형집행정지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최 원장님 또 유라 씨 이렇게 화이팅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아마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알고 계실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아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최 원장의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용기를 내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요. 사람은 기라는 게 있어요. 네네. 사람은 기운이란 게 있고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면은 그게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최서원 원장님도 저와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말 한마디 안 했지만 정말 서로 눈빛으로, 맞아요. 정말 눈빛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이것도 하셨잖아요. 진짜 제가 계속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 가만히 눈 보면서 제가 계속 정말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랬어요. 그리고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말도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누군가를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면서 이러고 보고만 있어도 그 느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 대통령님이 과연 출석할 거냐라는 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는 회의적인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객관적인 판단일 수 있는데 저는 좀 조심스럽게 출석 가능성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토끼 연습을 또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또 1100인데요. 아무래도 토끼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기는 것보다는 바로 그냥 한번 토끼 연습해 볼까요? 네, 여러분 지금 토끼 연습 아세요? 여러분 나갔다가 3분 뒤에 들어오는 거 하실 줄 아세요? 여러분 나가는 거 연습할 줄 아시죠? 자, 지금 다음 대문 제목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문 제목은요. 여러분 제목을 보고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다음 대문 제목은요. 뭐라고 할까요? 저 내용 좀 봅시다. 다음 대문 제목 조국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요. 그럼 이거 합시다. 윤상현, 유승민과 통합. 여러분, 윤상현, 유승민과 통합. 아셨죠? 여러분 지금 나갔다가 3분 뒤에 바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바로 들어오십시오. 아직 이야기 다 안 끝났습니다. 윤상현, 유승민과 통합이에요. 네, 윤상현, 유승민과 통합. 자, 여러분 잠시 끊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토끼자. 토끼! 토끼자.